안녕하세요. 수업 12장 수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손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손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 메시지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를 손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 메시지는 전체적인 구조는 이 왼쪽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소 파트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첨부 파일을 나타내는 어태치먼트라는 부분을 여러 개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 파트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 파트예요. 그리고 손 메시지는 여러 개의 하나 이상의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손 메시지에 포함된 하나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게 바로 어태치먼트예요. 뭐 첨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첨부 파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파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 파트는 소 인벨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봉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인벨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의 편지 봉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솝은 편지 봉투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솝 인벨롭이라는 편지 봉투 안에는 솝 헤더와 솝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솝 헤더는 손 메시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편지 봉투에 비교를 한다면 편지 봉투에 우리가 주소를 쓰죠. 주소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게 바로 솝 헤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솝 바디는 솝 인벨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실제 내용이 담겨진 부분이 바로 솝 바디입니다. 그래서 솝 바디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편지 봉투에 작성하는 편지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어떤 편지를 보낼 때 실제 내용은 어디에 작성을 하죠?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편지지에 작성해서 편지 봉투에 집어넣죠. 마찬가지로 솝 바디에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실제 내용을 솝 바디에 담아서 솝 인벨롭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 메시지는 소 파트와 하나 이상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어태치먼트로 구성되어 있고, 소 파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소 인벨롭 안에 솝이라는 편지 봉투 안에 소 헤더와 소 바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헤더는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 헤더고, 소 바디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실제 정보가 담긴 부분이 바로 소 바디입니다. 그래서 소 파트 부분은 XML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어태치먼트 부분은 뭐 텍스트 형식이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 파트는 마임 타입을 따르고 있어요. 자, 마임 타입이 여러분들 뭔지는 아시죠?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 바이너리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파일 타입을 기술하는 게 바로 마임 타입이에요. 그래서 마임 타입에 따라서 어태치먼트는 손 메시지에 첨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손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손 메시지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손 메시지에 제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소 파트와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어태치먼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XML로 된 부분이 바로 소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하나의 어태치먼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소 파트 한 개와 어태치먼트 한 개를 포함하고 있는 손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 파트는 제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소 인벨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편지 봉투를 의미하는 인벨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솝 인벨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솝 인벨롭은 솝 헤더와 솝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솥헤더는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솥헤더고, 솥바디는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데 필요한 실제 정보가 담긴 게 솥바디라 그랬어요. 그래서 솥 인벨롭은 이와 같이 솥헤더와 솥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솥헤더 안에 담긴 이 내용들은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들이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정보는 바로 솥바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뭐 간단히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say well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보이네요. 제가 원래 영어에 약합니다. 참 영어를 잘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ay hello라는 그 웹 서비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솥 바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솥 메시지에 관한 개략적인 구조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솥 메시지는 솥 파트와 솥 하나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어태치먼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솥 파트는 솥 인벨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솥 인벨롭은 솥 헤더와 솥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솥 메시지의 우선 루트 엘리먼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루트 엘리먼트는 솥 인벨롭 하나의 인벨롭을 의미하는 루트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자, 솥 파트는 제가 XML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솥 파트는 최상위 엘리먼트로서 인벨롭이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벨롭 엘리먼트는 바로 솥 인벨롭을 나타내는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솥 메시지의 최상위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솥 인벨롭 엘리먼트는 솥 헤더를 의미하는 헤더 엘리먼트와 솥 바디를 의미하는 바디 엘리먼트 두 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솥 인벨롭 엘리먼트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솥 메시지에 사용되는 다양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솥 메시지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의 URI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솥 메시지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는 주로 env나 혹은 솥 env라는 접두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접두어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env라는 접두어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솜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솜 메시지에서는 자바 객체와 솜 메시지 간의 데이터 타입 인코딩을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코딩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고, 그리고 솜 메시지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XML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ML 스키마와 관련된 네임스페이스 선언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그리고 XML 스키마의 인스턴스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솜 메시지의 루트 엘리먼트인 인벨롭 엘리먼트에는 보통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네임스페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솥 인벨롭은 솥 헤더와 솥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 솥 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솥 헤더는 솥 메시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이 바로 솥 헤더예요. 그래서 솥 헤더를 나타내는 건 바로 헤더 엘리먼트입니다. 헤더 엘리먼트는 솥 인벨롭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헤더 엘리먼트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솥 헤더에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기술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헤더 엘리먼트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솥 헤더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솥 헤더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인증 정보나 혹은 세션 정보 혹은 트랜잭션 정보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솥 헤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솥 헤더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까지 솥 헤더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솥 헤더는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 헤더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예제를 간단히 하나 적었는데, 자, 지금 보면 인벨롭이라는 후트 엘리먼트가 이와 같이 있고요. 그 안에 톱 헤더와 톱 바디가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톱 헤더 엘리먼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XML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보니까 안에 트랜잭션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트랜잭션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톱헤더 안에는 트랜잭션 정보나 인증 정보 혹은 세션 정보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톱헤더 안에 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될지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명확한 스펙이,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톱헤더는 뭐 이와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톱헤더 안에 있는 정보들에 사용될 수 있는 어트리뷰트예요. must understand라는 어트리뷰트와 actor라는 어트리뷰트. 이 두 가지 어트리뷰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must understand와 actor 어트리뷰트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톱 헤더 안에 작성되는 정보에다가 이런 엘리먼트들의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트리뷰트로서 이런 must understand나 actor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must understand와 actor 어트리뷰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